안녕하세요. 호시마마 유민지입니다. 공포 얘기를 오늘 라이브로 할 거라서 녹화 방송만 했으니까 그쵸. 이 촬영의 모습을 라이브 하는 건 처음이야. 그러네. 이런 세팅으로. 채팅창도 보고 또 공포 얘기도 하고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토끼동자. 업데이트가 있나요? 네. 토끼동자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상담을 하러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도 그 유튜브에 그 토끼 귀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점점 왜곡돼. 그 토끼가 귀신 되는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 애기 귀신, 동물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름은 다 제각각이지만 토끼 동자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토끼 동자 소식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최근에 오셨거든요. 오셨다고요? 네. 뭐 어딜? 여기 인사하러. 네네네. 그분이? 네, 그분이. 근데 토끼동자가 왔다는 줄 알고 어떻게 왔지? 토끼동자는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토끼동자는 오면 안 되지. 근데 그 사연자 분이 오셨는데 일단 저희 엄마가 못 알아봤어요. 일단 외적인 변화도 컸구나.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지셔가지고 엄마가 웬 어여쁜 아가씨가 들어오니까 그냥 누구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란 걸 알고 정말 너무 깜짝 놀라셨고 이전에는 조금은 뭔가 아가씨 보다는 조금 안색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냥 되게 안색이 안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오시고 나서 너무 다른 얼굴과 정말 살도 많이 빠지시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상태도 좋아지시고 가장 좀 재밌는 변화는요. 이분이 아이 귀신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젤리를 정말 입에 달고 사셨거든요. 원래는. 예, 그래서 그 굿이 끝나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젤리를 사가지고 먹어봤대요. 네. 근데 바로 뱉었대. 이제 입맛에 안 맞는구나. 너무 달더래. 그게 내가 왜 이렇게 단 거를 입에 달고 달았지? 라고 해서 깜짝 놀랐고 바로 뱉었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자체가 변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당연히 단 거를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일반 성인에 비해서 단 거를 여전히 좋아하는 건 맞지만 정말 그때처럼 막 그땐 진짜 달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특정 그 젤리를 엄청나게 좋아해갖고 그게 눈에 보이면 막 무조건 사가지고 막 먹고 이러셨는데 그게 지금은 사라졌고 자기도 그걸 순간적으로 뱉어갖고 깜짝 놀랐다 하시더라고.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지? 그리고 내가 왜 여태 이걸 먹었지라는 생각이 그 정도로. 들 정도로 좀 놀랐었고 또 하나는 집에 원래 이런 토끼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되게 많이 모으셨었거든. 아기자기한 거. 그치, 아기자기한 거. 근데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구석에 그 토끼 모양의 되게 귀여운 인형을 발견하시고는 거의 뭐 귀신 본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게 여기 숨어 있었지? 하시면서 당장 저거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하면서 마치 거의 뭐 그 과학수사대에서 봉지에 그 증거품 넣듯이 그거를 봉지에 싸가지고 저를 만나는 날 갖고 오셨어요. 이거 그냥 버려도 되냐 뭐 이런. 아니 그거를 처리해 달라고. 처리해 달라고. 진짜 그 인형을 아예 잡지도 않으시고 봉지 채로 갖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주세요. 너무 싫다고 하시면서. 왜냐면 시달렸던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물건 자체도 되게 무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같아도 그러겠다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토끼 인형을 그 요만한 하얀 색깔 인형을 갖고 오셨는데 혹시 가지실 분 계신다면은 선착순 손 들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버렸습니다, 이미. 어쨌든 간에 이분은 지금 너무너무 좋아진 상태이고 이제야 귀신이 없는 본인의 모습을 찾아서 그 귀신이 자리 잡고 있던 그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비워져 있는 곳에 지금은 자기 자신을 채워가고 계신다. 그 토끼 동자는 그럼 거기 그 이모네 거기서 잘 뛰놀고 있나요? 이모가 한 번씩 불러주고?
그것까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찾으시면은 약간 벨라 애독 나왔었는데 조심해야겠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일단 제목이 좀 무서운데요. 제목이 죽은이의 밥을 대신 먹고 있다던 무당의 네? 말입니다. 대신 먹고 있다는 무당의 말. 제목부터 진짜 무서운데요?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세연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신마마님. 저는 평소에 호신마마 채널을 알림 설정 그리고 모든 클립까지 다 챙겨볼 정도로 정말 애독자이신 분인데 항상 재밌게 보다가 제게 일어났던 일을 조금이나마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라고 첫 줄에 적어주셨고요.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가족인데 할머니가 신앙심이 엄청나게 깊어서 모태신앙 천주교 집안에서 자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조부모님 보살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의 모든 가족들은 당연히 성당을 다니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세연 씨에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로 갑작스러운 폭식증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집안에 뭔가 우리 어릴 때도 그렇잖아. 우리 집안에 막 형제들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 음식이 되게 귀한 그런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음식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집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음식을 숨겨놓는다든지 하면은 이런 증상들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사촌 같은 경우에도 이모가 음식을 사놓으시면은 저희 사촌들이 음식을 너무 빨리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조금 장을 보시고 나면 음식을 숨겨놓는 그런 게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을 때가 되면 조금씩 내놓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촌들이 어릴 때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막 다 펼쳐져 있는 거. 아니 다 털리고 다 사라져요. 그냥 다 사라져. 거의 청소기 지나간 거 마냥. 그치. 그래서 지금 안 먹으면 없다. 그러니까 거의 그 집의 가훈일 정도로. 근데 맞아요. 그 방송에서 김신영 씨, 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자기는 어릴 때 되게 힘들게 살았어서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어릴 때 못 먹어서 있다 이렇게 아예 말을 했었어요.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가 보더라고요. 뭔가 제한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런 집착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세연 씨네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위기도 일단은 아니었고 또 어릴 때부터 이분이 뭔가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거나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갑자기? 이분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음식을 보면은 눈이 뒤집히는 그 정도로? 네. 뭐지? 그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좀 살이 찌려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식욕이 돋나? 뭐 성장기 뭐 이런. 성장기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있으시니까. 성인이니까. 그치. 그런데 여자들은 또 그런 시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쵸. 살이 좀 찌는 시기들이. 그래서 그냥 내가 식욕이 좀 생겨서 그러려나? 하고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히 식욕이 돋아서 이게 음식이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음식이 있으면 이걸 그냥 냠냠 맛있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왜 그러지? 갑자기? 미친 듯이 허겁지겁 그냥 입에 집어넣기 바쁜 식사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어도 속은 계속해서 허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먹던 양의 2배, 3배까지 3배라는 게 사실 쉽진 상상이 않거든요. 안 가요, 네. 2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속이 계속 허하고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정말 개걸스럽게 먹고 나서 또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또 속이 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이분 표현에 의하면은 진짜 목 끝까지 차서 음식이 올라올 때까지 먹어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꼈대요. 보통 여기까지 그 찬 느낌이 들면 배 부름의 느낌도 드는데 그래도 허하다고 느끼는 건 진짜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 또한 이제 좀 이거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막 야, 입 터져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막 야식처럼 뭔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식욕이 돋고 이런 게 아니라 눈이 돌아간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나중에는 맨밥에 김만 봐도 눈이 돌아가서 진짜 맨밥에 김을 그냥 미친 듯이 먹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음식 자체에 그 식욕이 난리가 난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상태였대요. 세연 씨가 원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자신 역시도 이게 뭘로 나오겠어요? 먹은 음식들은 다. 다 살이 찌죠. 이게 살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체중이 막 갈수록 늘어나지, 뭔가 살은 계속 찌지. 근데 나는 음식만 보면 눈이 돌아가지, 거의 맨밥만 봐도 막 먹고 있지 하니까 결국 이분이 선택한 건 바로 운동? 뭘까요? 바로 먹토였다고 합니다. 정말 안 좋은. 그렇게 하면 더 채워지지 않으실 텐데. 음식만 보면은 이분이 눈이 돌아가고 먹고 근데 그게 또 살로 찌고 또 여성분이시잖아. 아, 신경 쓰이죠. 네, 그런 게 스트레스로 오고 좌절하고 나 이제 진짜 안 먹어야지 하는데 또다시 이걸 먹다 보니까 이게 살로 갈까 봐 두려운 나머지 이분이 결국은 선택한 게 바로 먹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먹어도 음식이 부족하고 또 미친 듯이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뒤돌아서면 또 토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해져서 이 시간이 밥 먹고 토하고 나서요. 10분도 채 안 돼서 또 먹고 그게 쉽진 않거든. 아니,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거를 계속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10분이 채 안 됐는데 또다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 근데 이분이 거의 10분도 채 안 돼서 다시 개걸스럽게 먹는 일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니 그 정도로 먹으면은 가족들이 어떻게 몰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당시 세연 씨는 자취를 또 혼자 사셨구나. 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사람들과 먹을 때는 그게 좀 자제가 됐대. 아, 근데 혼자 있을 때? 아, 그럼 말릴 사람도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사람들과 있을 때는 순간 음식을 보면은 막 눈이 돌아가가지고 막 이걸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순간 드는데 이게 조금은 자제를 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근데 신기하게 혼자 있으면은 그게 자제가 아예 안 되는 거야. 완전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음식 보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먹고 토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창피했던 세연 씨는 이런 증상을 친구들은커녕 당연히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고 자꾸만 먹고 토를 하는 자신의 모습에 되게 자괴감이 들고 또 우울증까지 심하게 와가지고 아 내일부터는 진짜 정신 차려야지 나 진짜 이제 먹토 그만해야지 라고 하지만 다음날이 되면 또다시 음식 보면 눈이 돌아가고 먹토를 하는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먹토를 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 위산 분비 때문에 침을 삼키기만 해도 식도가 아프고 요 내려가는 거기가 다 저릿한 증상 때문에 실제로 병원도 다니셨다고 합니다.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진짜 모든 게 피폐해졌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에 사람도 만나는 것도 싫어졌을 거고 근데 먹는 내 자신이 먹을 때 그 즐거움은 또 내가 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이 너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심각한 먹토가 6개월간 지속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도 다니시고 했는데 이게 나아지지가 않다가 친구를 따라서 이분이 우연히 점집을 가게 되신 거야. 근데 이분이 원래도 사주나 타로 같은 거에는 관심이 많으셨는데 집안의 종교가
있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그게 있다 보니까 점집은 이전에도 단 한 번도 간 적은 없대. 근데 원래 사주랑 타로는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친구를 따라서 막 친구가 막 나 사주 보러 갈 건데 했는데 따라갔는데 이제 점집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분도 온 김에 그럼 한번 무섭긴 하지만 나도 한번 볼까라는 생각에 우연한 기회로 점을 보게 됐는데 당시에 같이 갔던 친구도 세연 씨가 그냥 살이 찌는 줄만 알았지 이렇게 먹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줄은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냥 요즘 좀 살쪘구나. 제가 요즘 좀 안색이 안 좋구나. 너 힘든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대. 그러다가 점집을 방문한 거였는데 당시에 그 점집은 남자 무당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 무당은 일반 사주집과 달리 생년월일을 전혀 안 보고 점을 보는 저희 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묻거나 하는 것 없이 점을 봤는데 세연 씨가 들어왔고 세연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뜸 식탐이 있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란 세연 씨가 네 라고 대답을 하자 무당은 갸우뚱하더니 근데 왜 너 저녁마다 그렇게 먹어?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세연 씨가 너무 당황해서 막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이 무당이 잠깐만 너네 집 혹시 제사 제대로 안 지내? 라고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연 씨네 집은 성당을 다니긴 해도 그래도 제사는 지냈었대요. 근데 추석이나 설에만 제사를 차례상을 간단하게 올리고 또 조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조그맣게 막 설명을 하는데 무당이 갑자기 야 너가 저녁마다 조상 제사밥을 대신 먹고 있었구나 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당은 집안에 제사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내고 집에 간단하게라도 단지를 모시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이게 부담스럽다면 절에 이름이라도 올리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줬었대요. 점집을 나온 세연 씨는 그 맞춘 게 되게 신기해 하면서도 잠깐만 그럼 나 이때까지 먹었던 게 제사밥이라는 소리야? 이게 그럼 나 빙이라는 소리야? 아니면 나 뭐 귀신한테 지금 막 빙이 됐다는 소리야? 그럼 지금 조상이 나한테 와 있다는 건가? 하면서 이게 막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고 점집을 다녀온 뒤로도 당연히 이 폭식은 고쳐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세연 씨는 정신병원까지 다니면서 약 2년간 치료를 되게 힘들게 받으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완전히 호전된 거는 아니지만 가끔은 음식을 보면은 주체하지 못하고 여전히 폭식하는 증상이 남아있지만 이게 매일 있었다면은 지금은 주 1, 2회로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호전된 상태는 맞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신점을 본 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물어볼까? 라고 좀 생각은 했었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조상밥이 맞다면은 자기가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더래. 그래서 또 못 가보게. 이게 막 귀신밥이다, 제사밥이다, 뭐 네가 조상들의 밥을 대신해서 먹고 있다라는 소리를 또다시 들었을 때는 이게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당시에 다른 점집들은 가지도 못하고 현대의학으로만 좀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2년 정도 치료를 받으셨고 세연님이 이제 매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진짜로 저의 폭식증은 이 조상님들과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뭐 그냥 제가 그런 폭식증을 알았던 건지 또 제사를 잘 지내지 않으면 이렇게 후손에게 밥을 드시려고 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은 왜 하필 나한테 왔는지 세연 씨한테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당시에는 이거를 극복하느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많이 이겨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아예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줄어들었을 뿐이지. 그러면 사연을 잘 보내셨네요. 오늘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요.
어떤 게? 이런 그러니까 빙의가 돼서 그럴 수가 진짜 있는지 정말로 제사를 잘 안 챙겨서 조상이 실려서 뭐 그렇게 폭식증이 생길 수도 있는지 아니면 그냥 딱 정신적인 병인 건지 저도 궁금. 왜냐면 이게 여자들은 아마 남자들도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폭식을 할 때가 또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근데 이렇게 심한 건 저도 들어본 건 처음이라 이게 정말 그 영향인 건지 저도 궁금한데. 아, 이렇게 심한 건 처음이다. 네, 제가 들어본 거로는. 근데 사실 저는 이 사연을 이 세연 씨가 자신이 경험했던 거를 되게 자세히 적어주셔가지고 오늘 소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증상을 사실 너무 많이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오는구나. 예,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를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쨌든 뭐 현대의학이든 뭐든 스스로 극복해내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빙이든 정신병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이거를 회복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많이 호전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 거고 사연으로만 접했을 때는 이건 사실 빙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 조상일 확률도 높은 건가요? 그쵸? 진짜? 예. 왜냐면은 실제로 빙의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걸신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귀문 자체를 여는 거는 외부 조상보다는 이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빙의가 될 수 있는 자손들은 보통은 기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기문은 절대 외부 귀신이 먼저 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기문이 열렸다라는 건 우리 조상에서 그런 끼를 주신 거잖아요. 내가 기문이 안 열렸으면은 아무리 뭐 길가에 있는 귀신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기문이 열려있는 거는 일단 우리 조상에서 이 얘를 기문이 열렸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빙의는 우리 조상에서 먼저 들어오는 게 맞고요. 우리 조상에서 그런 귀신인지 어쨌든 조상도 귀신이니까 그런 조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틈으로 외부 귀신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라서 그래서 외부 귀신이 걸신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조상이냐 아니면은 뭐 외부 귀신의 걸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확실히 되지. 봐야지. 그치. 네. 중요한 거는 자신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어떠한 존재가 들어와 있는 건 맞다. 빙이다. 근데 조상 빙의일 수 있고 진짜 외부 귀신 빙의일 수도 있다. 조상빙이 시작으로 이렇게 그치. 외부가 들어왔을 수도 근데 있고. 빙의라는 건 어쨌든 첫 시작은 조상이 먼저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 무당분도 조상밥을 먹고 있네 제사밥을 먹고 있네 라고 했던 게 이렇게 해서 조상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외부 귀신들도 걸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맞아. 예전에 지난번 방송 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한 귀신이 들어오면 같은 결의 귀신이 그치. 들어온다고. 그치. 맞아. 그래서 그 우리 조상 중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조금 영향은 받을 수 있어. 내가 이상하게 좀 우울해. 근데 그 시기가 좀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조상들이 들어왔을 때 그와 비슷한 성향이거나 비슷하게 돌아가신 분이 외부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는 잡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잡기들이 들어오면은 조상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잠깐 머물다 막 조상이 악기도 아니고 제가 늘 설명하다시피 막 조상이 막 후손을 못 괴롭혀가지고 막 부들부들 하시는 것도 아니고 조상에서는 많은 자손 중에 이 사람한테 기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들어오신 건데 그 조상과 비슷한 성향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자손이 막 나도 막 그냥 막 해버릴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연자의 그 질문에 또 다른 대답이 됐어요. 왜 하필 나냐 했는데 기문 이제 조상이 봤을 때 기문이 열려있던 분이 사연자셨기 때문에네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 조상에서 배가 고픈 조상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배고픔이 처음에는 초기에는 허기짐으로 시작했지만 그 특징을 가진 걸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막 음식만 먹으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구술했던 빙의 걸리신 손님들 중에서도 빙의가 걸렸을 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폭식증도 실제로 있습니다. 전혀 생각 못했어요. 약간 의지에, 왜냐면 저도 한 번씩 폭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들 그 주기 때, 그때 보통 하는 편인데, 근데 한 번씩은 내가 왜 스스로를 제어 못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언니랑 좀 더 가까워지고 나서 내가 빙의가 됐나? 내가 나한테 걸신이 들었나?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 벨라 씨가 배고픈 거야. 내가 배고픈 거. 벨라 씨가 입 터진 거야. 내가 입이 터질 거. 이렇게 걸신 들어오면은 달라요. 그게 아니라 인간인 나는 괴로워. 진짜 위가 터질 것 같아. 나 이제 그만 먹고 싶어. 괴로워요. 괴롭게 먹는 겁니다. 근데 일반 그냥 입 터지신 분들은 괴롭게 안 먹어요. 그쵸. 먹는 게 너무 좋고 막 행복하죠. 얘도 맛있고 쟤도 맛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 얘기 들었을 때 이분이 막 먹었다, 뭐 밥 맨밥만 봐도 막 김밥 싸서 먹었다 이런데, 막 이걸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씨 입 터졌으니까 먹었네, 맛있으니까 먹었겠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나는 고통을 외쳐. 그만, 나 이제 진짜 토할 것 같아,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게 내가 제어가 아예 안 돼. 아예 안 돼요. 그때가 되면. 근데 그 제어가 아예 안 되는 게 고통으로 아예 안 돼요. 고통을 느낄 만큼. 그래서 걸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걸기가 아니라서. 전혀 아니요. 제 의지가 부족한 걸로. 네. 아니, 저기 다이어트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 걸로. 결국은 이게 귀신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의 목적은 결국 이 사람을 고립시키겠다 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립을 시켜서 혼자 만들어 놔야지 컨트롤하기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옆에 막 이성적으로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 요즘 왜 그래? 너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너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귀신 입장에서는 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방해물이지. 그치, 옆에서 방해물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귀신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하려면 고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혼자가 돼야지 속삭이는 유혹을 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이 사람이 또 성격이 너무 막 밝고 명랑해. 막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나는 내일도 사람 만날 거고 하면은 귀신 입장에서 그 또한 방해잖아. 얘가 막 성격이 너무 명랑하고 밝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중충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울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어야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 막 이게 빙의가 됐다고 해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되게 감성적이고 뭔가 막 내 생각에 갇혀 있을 것만 같고 하는데, 실제로 빙의되신 분들 중에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성적이라는 게 쟤는 저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그리고 쟤는 이러이러해서 회사에서 일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쟤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되게 더 부정적이지만 자기 딴에는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합리화를 엄청 하네요. 그래서 막 빙의됐다고 해서 막 그냥 감성적으로 막 쟤는 저래서 싫고 막 울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빙의되신 분들 보면은 결국 귀신의 목적은 고립이에요. 고립이기 때문에 이 사람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을 이성적이야. 그러면은 더 이성적으로 해서 쟤는 저래서 가까이 안 둬야지. 쟤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으면 나한테 손해를 끼쳐. 저 회사는 나한테 오히려 피해를 주고, 난 저 회사 가서 노동력을 다 쓰기만 하고 내가 얻는 건 단 하나도 없어. 나는 월급을 되게 적게 받고 있어. 그래서 난 이 회사를 나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확실한 이유가 있게 만들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이 오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누구는 그게 이렇게 폭식증, 이분은 폭식증으로 와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왔잖아. 내가 어떻게 이것도 컨트롤 못할 수 있지? 나란 인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괴감으로 오고, 또 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에 데미지를 줘서 우울하게 만들고, 또 나는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과 헤어지게 만듦으로써 또다시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빙의는 중요한 건, 목적은 결국은 고립이에요. 그 고립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다양할 뿐입니다. 근데 이 방법에 우리가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남자친구랑 헤어지게 했어. 그러면은 뭔가 사랑에 미쳐있는 귀신이 붙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귀신의 이 목적을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처럼 폭식증으로 오긴 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이걸 우울하게 만들고 해서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왜냐면 살찐 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고 자꾸 우울감 들고 하니까 이게 귀신은 이렇게 해서 인간을 고립시키려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다. 다시 생각해도 귀신이 참 똑똑하네요. 자, 그리고 세연 씨가 2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증상이 찾아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빙이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긴 하죠. 원래 안 그러다가. 원래는 서서히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빙이라는 거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실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 이렇게 잘 안 닦인 조상들이 많다거나 이렇게 많이 못 얻어 먹으시는 조상들이 많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조상들이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그 틈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또 다른 외부 귀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요. 제가 하나 결정적인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진짜요? 네. 언제냐면은 다음날 예를 들어서 천도제를 해야 되는데, 이 집이 너무나도 안 닦여 있는, 그러니까 즉 처음 천도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냈던, 안 닦였다라는 거는 제사를 안 지냈던 집에 천도제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날 저 완전 심각해요. 컨디션이 완전 안 좋아요? 아니요. 미친 듯이 먹어요. 먹는 걸로 와요? 걸기 들린 걸로. 왜냐면은 우리가 그 조상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고 그 조상이 저에게 들어오기로 허락을 해줬잖아요. 우리 신에서도.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다음날 이분들의 일을 할 테니 이 귀신들아 저한테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신에서도 허락을 한 상태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 집을 닦아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안 닦인 집들은 확실히 티가 나요.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게, 속에서 나는 위가 거의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나 진짜 그냥 하고 싶어 이렇게. 근데도 너무 배고파 돌아가시겠어.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게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고통스러워.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호소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 동안 한 번도 제사밥을 못 드셨던 분들이 들어오니까 딱 그러는구나. 이게 그냥 막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피자 2조각이면은 끝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2조각 이상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이런 집들 구태줄 때는 거의 한 판을 못 먹어서 안달이 나요. 그 정도 미쳐요. 막, 저는 같이 밥을 몇 번 많이 먹어보니까 내가 잘 안 먹잖아요. 거의 새 모이만큼 먹거든요. 사실은 컨트롤하려면 할 수는 있어. 이게 저는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까 귀신들이 와서 또 이렇게 먹는구나, 귀신들이 와서 내가 이런구나 하는데, 그게 왜 제가 이분의 심정을 공감을 하냐면은 제어가 안 돼요. 알아, 머리로는. 심지어 나는 귀신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 들어온 게 지금 귀신들이 들어와 있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제어가 안 돼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래서 이분이 눈이 뒤집히고 개걸스럽게 먹고 벌신 들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표현이 표현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분 심하셨을 거예요 아마. 머리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이 정도인데 이거를 모르시는 상태에서는 이게 얼마나 심했겠어. 이 증상들이 감당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토한 지 10분이 채 안 돼서. 왜냐면 이게 토를 한다라는 건 결국 그쵸, 행위를 하고, 그리고 막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잔여물의 느낌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사실 구역질나고 이게 조금 역겨운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10분도 채 안 돼서 또다시 먹을 정도면은 저는 이해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같이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내가 걸신 들렸나? 그럼 나도 빙인가? 근데 지금 이 얘기 마무리를 통해서 나는 그냥 내가 먹는 거구나 라고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저처럼. 우리도 왜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면은 먹고 나서 나 왜 이렇게 배부르게 먹었지? 배 아파 뭐 이럴 수는 있잖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이러다가 진짜 터지겠어, 나 이러다 진짜 다 나오겠어 하는데도 먹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게 진짜 우리가 걸신 들렸다. 근데 그 증상이 반복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겪는 이 그런 너무 맛있어, 요즘 음식이 너무 좋아요,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왜 이 빙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또 있냐면 이 얘기에서 이분이 얘기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 심했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빙의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립시켜야 된다고. 근데 내 주변에 내 생활에 터치를 많이 하고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이잖아. 내 인간의 자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귀신도 있지만 그럼 인간의 자아에서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나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아가 조금 더 돌아오는구나. 그럼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지 않게 그것 또한 만드는구나. 그치.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나에게 얘기를 뭔가 뭐 터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라는 소리를 한다. 너 좀 이상해. 너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인간에서는 당연히 나 이상하네? 나 진짜 이상하네? 근데 막 그거는 자제가 안 돼. 계속 먹고 싶은데 근데도 한편으로는 나 이상하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귀신과 내가 같이 있지만 내가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나 자신이 강해지다 보니까 귀신의 힘이 당연히 조금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보면 너무 먹고 싶은데도 그게 살짝 자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했다시피 그게 혼자 있을 때는 자제가 안 되잖아.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작으니까 나 자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도 안 들어. 그냥 보자마자 그냥 다 먹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고립. 그리고 내 자아, 내 생각,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 인간의 생각, 인간의 뭔가 어떠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생길 때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뭔가 내가 술을 마신다거나 뭔가 수면제를 먹는다던가 그런 게 나를 몽롱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놓게 만들 수 있는. 그치 어떠한 거를 먹음으로써 그걸 더 놓게 만들기 때문에 더 빙의가 발현되는 게 쉽다.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 가족분이신데 그 여자분도 실제로 이런 거를 겪고 계시더라고. 근데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 세연 씨처럼 미를 좀 더 중시하고 또 지금은 마른 게 또 미의 거의 뭐 기준이고 표준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도 미친 듯이 먹고 다이어트 약도 미친 듯이 먹고 음식도 보면 미친 듯이 먹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약이 되게 위험한 게 좀 있잖아요. 그쵸. 부작용이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걸기 들린 것처럼 미친 듯이 먹다가 살이 자꾸 찌니까 이제 다이어트 약을 손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다이어트 약을 미친 듯이 먹다 보니까 또 음식을 더 미친 듯이 먹고 다이어트 약을 또 더 미친 듯이 먹고 그래서 진짜 악순환. 무한 반복이네요. 엄청 심했어. 그래서 이제 우울증과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다이어트 약 먹으면은 그래도 그게 음식을 좀 절제할 수 있게, 네. 덜 먹게 하고 위가 운동을 잘 안 하게 만들어서 소화가 느리게 돼서 배가 부른 느낌이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덜 먹게. 이게 다이어트 약 먹으면 많이 줄여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랬대. 이거 먹어서 많이 줄여질 거다 했는데 이분이 진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약을 먹는데 더 심하게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약이 안 드는 건데? 그래서 그 되게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분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기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약으로도 도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은 당연히 뭐 도움 받을 수가 없겠네. 그거는 별개니까 진짜 정신적인 그게 아니니까. 혹시 걸기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되게 상상한 모습. 거지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약간 동냥하고 다니는 거지, 왕초 거지 이런. 야인시대 같은 나온 거지. 뭔가 거지들은 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제가 이거 옛날에 유튜브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걸기를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내림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진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기도를 갔었는데 그 기도하는 방에 들어갔고 눈을 탁 감았는데 기도하는 방의 뒤편이 보이더라고.
기도하는 방에 그러니까 외부 네, 밖에. 예, 거의 나무가 되게 많은 그냥 숲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산같이. 그리고 보통 기도하는 데는 좀 깊은 데 있다 보니까 그 기도 방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샤시로 된 방이었고 그 뒤는 거의 야산 같은 데였는데 갑자기 눈을 딱 감는 순간 그 뒤에 야산이 보이는데 요따만한 나무로 된 나무 같은 게 순간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나무가 왜 저렇게 되게 안 예쁘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왜 나무 겉에가 다 이렇게 막 일어나 있고 부스러져 있는 그런 나무가 커다란 게 보이길래 왜 갑자기 보이지? 라고 해서 나무를 자세히 쳐다봤는데 그 나무가 아니라 귀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무 색깔로 얼굴이 피부가 다 갈라져가지고 내가 그걸 나무로 봤던 거야. 사실은 그게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나무로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그 피부가 진짜 나무 껍데기처럼 약간 가뭄 든 것처럼. 다 갈라졌고 갈색깔 완전 그 고동 색깔 있잖아요. 그거에 머리카락도 완전히 그 나무에 가지 그 뿌리 있잖아요. 흙 묻은 뿌리처럼 그것들로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에 왜 거지 역할이야 그러면 막 머리들이 다 거의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지 레게의 얇은 버전처럼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진짜 엉망이잖아요. 그렇게 된 걔가 얼굴이 이렇게고 솔직히 남잔지 여잔지 구별도 안 가는데 입을 이따만하게 벌리고 손도 진짜 사람 손인데 그게 마르다 보니까 내가 그 나무로 봤나 봐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짜요?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저게 걸기구나.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그냥 걸기였던 거야. 네, 그래서 진짜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지 안 나오는지 그냥 막 이렇게 입에 그냥 쳐넣기 바빴어. 그거 보고 걸기가 저거구나 내가 이 생각했었거든. 그때 좀 많이 놀랬었어요. 진짜 놀랬겠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뚝 눈 감았더니. 그치. 갑자기 그 공간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그 귀신이 딱 보여가지고 내가 그때 와 깜짝 놀랐었거든. 와 걸기 와 진짜 저렇게 먹구나. 근데 그게 막 뭔가 특이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숨이 딱 멎는 느낌이었어. 그럼요. 공포스럽지. 너무 깜짝 놀래갖고 이 안은 그냥 새카맣게 보이고 진짜 쉴 새 없이 근데 손이 얼마나 삐짝삐짝 말랐으면 내가 나무로 봤겠어. 모든 피부가 다 나무 껍데기로 보이는데 막 미친 듯이 이러면서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시는 자기가 귀신 들린 것처럼 먹었다, 막 개걸스럽게 먹었다 했던 표현이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뭐 걸기를 받겠어. 그치,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개걸스럽게 먹는 게 맞다. 어쨌든 간에 그때 걸기를 보고 진짜 우리 걸신 들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걸신이 들리면은 진짜 저렇게 먹어야지 걸신이 들리고 걸기에 들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때 본 거는 좀 놀라긴 했어. 저는 만약 기도하다 봐서 기도 못하고 내려왔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댓글로 지금 채팅창에 저는 처녀 때 돌아가신 고모가 붙어있다고 해서 굿한 적이 있는데 밖에 못 나갈 정도로 어지럼증도 심한데 큰 병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밥을 진짜 매일 미친 듯이 먹었는데 굿하고 나니까 신기하게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먹는 양도 확 줄었어요. 오, 신기하다 진짜. 그럼 그분도 고모가 걸기로 약간 이렇게 고모가 열어서 걸기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은 이렇게 고모가 잠깐 들어왔을 때 다행히 발견을 해서 빨리 빠졌거나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은 또 이렇게 읽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집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혹은 내가 이런 이상한 일을 겪었다 라고 하시는 게 있다 하시면은 혹시 막 그 얘기 해가지고 막 지나갔던 귀신이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다시 붙지 않을까요? 그 기운이 사라졌는데 혹시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그때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제가 전에 이런 멘트를 했더니 또 사연이 되게 많이 용기 내서 보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셨더라고. 용기들 내주세요. 예. 귀신이 막 우리가 뭔가 조롱을 한다거나 막 희롱한다거나 막 야 귀신이 그랬대 막 귀신 너무 웃기지 않냐 귀신은 왜 그런 뭐 빈대 같은 존재들이냐 막 기생충 같은 존재들 크크크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은 자기를 조롱하거나 희롱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뭔가 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우리가 귀신 얘기함으로써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보내주셔도 괜찮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읽어드리고 또 모르시는 거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